안녕하세요. 복층살롱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놀러사님 주한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제 5에서 6회 네, 리뷰 시작할 건데요. 그렇죠. 자, 이번 주는 뭐 대충 어떠셨어요, 전님? 내용은 별게 없었지만 엔딩에는 임팩트 있었다. 뭐 그렇게 되고 4분의 1 지점이 한참 넘었는데 아직까지 뭔가 달려가는 느낌은 없다. 아, 네네. 지금 6화까지 왔는데 뭔가 전개가 확확 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뭔가 빨리 전개되는 느낌은 없어요. 네, 아직도 남아있는 미스터리들이 좀 있죠. 이민영 배우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왜 계속 나오는지. 그렇죠. 이 세 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네네네. 중간중간에 장면이 껴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밝혀지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회자가 될 만한 장면이라면 엄청난 연출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근데, 하지만 예. 이대로 해가지고 끝까지 의미 없이 계속 등장하다가 끝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예 상관이 없어.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불륜녀도 아니었어. 불륜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예. 뭐 하지만 저는 뭐 불륜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죠. 예, 그래야죠.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한번 스토리 같이 봅시다. 네. 이번 주는 3명의 부부들의 이야기를 한 팀씩 중점적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신유신과 사피형, 이 40대 부부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뭐 주된 스토리를 이끌어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번 4회 마지막에 신기림이 죽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엔딩을 장식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장례식으로 바로 넘어갔죠. 그때부터 연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사이코패스. 김동미가 계속해서 이제 신기림을 잃은 슬픔에 그렇죠. 밥도 못 먹고 이런 쓰러져 있고 이런 연출을 하면서 신유신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밥도 잘 먹고 있었고 목욕도 뭐 잘하고 있었고. 그렇죠. 김동미가 아무래도 천서진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천서진보다는? 천서진은 완벽하게 밥도 안 먹고 그 연기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들키지 않았단 말이야. 천서진도 죽 다 먹어가지고 들켰어요. 죽 마지막에 먹었잖아. 마지막에. 지금 중간에 갑자기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거기 가정부가 문제인 것 같아. 가정부가 되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동미가 확실히 의도적으로 신유신에게 계속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런 게 보일 수 있죠. 거기다 그런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카메라 워크잖아요. 이제 네네. 김동미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천천히 뭐 팔부터 이렇게 따라서 목으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연출 자체가 네. 신유신이 김동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호칭입니다. 누나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그 욕조에서 김동미와 신유신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좀 이상했었죠. 막 뜨거운 물 섞어주고. 네,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나 기억나? 김동미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신유신이 옆에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둘이 만났던 장면. 어릴 때 이제 7살 때 김동미를 만났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죠. 네, 맞아요. 신유신이 7살 때 김동미가 신기림과 결혼을 한 걸로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프로필상에 지금 신유신과 김동미의 나이 차이가 14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보면 김동미가 신기림과 결혼한 게 21살 때였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신기림과 김동미 사이의 나이 차이는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부부로 살았던 신기림과 김동미보다 이 신유신과 김동미의 나이 차이가 더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에서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진짜 새엄마와 새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들을 점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유신이 어릴 때 자신이 누나한테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유신이 계속해서 김동미를 케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사피형도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계속 매화가 지금 좀 신유신과 김동미의 데이트 장면들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그 욕조에서 시작된 누나 기억나. 네네. 이제 어떠한 패턴이 생겼죠. 네. 누나 기억나? 그렇게 네. 해서 데이트를 하고 그 장면을 누가 봐. 그거를 또 사피 형이 알게 되네. 그래서 오해를 해. 거기서 이제 이태곤이 이제 사피 형을 잘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네. 네네네. 그러고 또 다음 화에 누나 기억나? 또 그 데이트 하고 그 장면을 누가 봐. 그러면서 또 오해가 쌓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지금 5, 6화 넘어왔고 지금 예고편 봤을 때는 7화까지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7화에서도 지금 사피형의 어머니가 신유신과 김동미가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런 씬이 또 있었죠. 이거 뭔가 저는 약간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똑같은 단순한 패턴이 너무 길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요런 것 같아요. 이 이태곤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데이트할 때마다 막 엄청 잘 챙겨주고 막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서 셀카 찍고 막 좀 설레게 하는 행동들 하지 않습니까? 이 예고편만 봐도 이 나이에 엽선이 이렇게 이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하고 두근두근하게 하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연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런 대리만족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애당초 그런 로맨틱 장르의 드라마들이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하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50대 차은우 이태곤님께서 예. 이런 것들을 채워주니까 아주 빠져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유신인데 이번 화에 드디어 의심되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김과장이라는 인물에게서 의문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신유신이 그 문자를 봤을 때 내용이 보고 싶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유신이 그 김과장이라는 인물한테 전화를 걸죠. 근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과장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원래 집안에 한 명이 사라지면 처리할 일이 많아.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김과장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3, 4화 정도에 보면은 그 마트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서피 형을 케어해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후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디 장례식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후배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 장면, 거기서 의문이 들었는데 그 존재가 일단은 김과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보통 이렇게 불륜하는 사람들이 불륜 상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무슨 직책 붙여가지고 누구 형 이렇게 남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드라마가 아무래도 좀 작가님의 의도가 이 세 명의 남자 주인공 중에 판사연이라던가 박혜륜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은 이미 불륜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유신은 진짜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긴가민가하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피는 건지 아니면 김동미와 뭔가 로맨스를 할 건지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궁금해하고 계속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작가님의 의도 같다. 그렇죠. 마치 그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보면 남편이 누군지 계속 끝까지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마 저는 요 신유신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도 금방 끝나지는 않고 거의 후반부까지 진짠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좀 긴가민가하게 아리송하게 계속 끌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이제 이야기도 이제 흥미롭게 땡겨가고 이런 식이죠. 그러다가 신유신만 불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불륜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반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판사연과 부혜령 부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대 부부의 문제는 판사연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그리고 불륜 상대가 아이를 가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혜령과 헤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 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제 판사연이 부혜령과 이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죠. 자기 부모님들 찾아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 6회를 보면은 확실하게 부혜령이 승기를 잡았어요. 이 둘 간의 싸움에선. 부혜령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죠. 뭔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연민을 끌어오는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부혜령이 거부해왔던 아이를 갖는 것. 좋다. 나 아이도 갖겠다. 그리고 이제 판사연의 설득에 넘어갔던 그 판사연의 부모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나는 지금 가족도 다 외국에 있고 어머님, 아버님을 진짜 내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었다. 갑자기 언제부터? 말대답 또박또박 하더니 그렇지. 갑자기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다 대고 판무가 이 집 너 줄 테니까 이혼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려고 이렇게 딱 각 잡고 왔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죠. 확실히 이 부혜령이 이 안에서 좀 스타고 연예인이고 하니까 그런 연예인다운 눈물 연기 이런 걸로 한 번에 자기 편으로 판사연의 부모님들을
끌어왔습니다. 뭔가 머리 좋은 스타일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김응수가 이제 부혜령의 편을 들기 시작하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 더 의도가 있어요. 이 부혜령이 잠깐 보여주는 미소라던가 그리고 또 이런 대사를 했잖아요. 늙어서 보자. 계속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주겠다. 약간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너에게 아주 큰 뒤통수를 치겠다. 음. 이런 아주 장기적인 복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부혜령과 뭐 판사연의 부모님들 요 씬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사이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혜령의 눈물에 판문호가 넘어가면서 결국 부혜령을 다독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판사연한테 네 놈이 다 잘못했고 네가 뿌린 씨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서 좀 옳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철을 눈물 짓게 하는 거는 그거는 큰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판문호의 모습은 되게 가부장적이고 그렇죠. 옛날 사람 꼰대 네. 그리고 정작 자기 부인한테는 좀 막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부혜령을 두둔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남편의 불륜 때문에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시댁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거나 아하.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시청자가 이걸 봤다면 조금 사이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약간 김응수의 대사가 본인 자신에게 경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김동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와이프랑 같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판문호와 소혜정이 나와서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김동미와 관련된 거고 이게 자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막 김동미한테는 보약도 보내주고 그렇죠. 정작 자기 부인한테는 알아서 사드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판문호가 이제 판사연에게 부혜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훈수를 두는 게 한치 앞을 못 본다. 약간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판사연도 이대로 그냥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카페로 모셔가가지고 이제 판사연이 딱 한마디 꺼내죠. 만약에 아들이면.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걸로 김응수의 표정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사연에게 있어서 이게 마지막 승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막 아들이 없으면은 네.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김응수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자가 필요했던 거죠. 의외로 그럼 이 방법이 먹혀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럴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장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꿈 장면 같은 게 나오면서 꿈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가 갑자기 너무 화난 걸로 필터를 거니까 꿈인가 했는데 꿈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서반 부장 있잖아요. 거기 같이 라디오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부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개 한 마리를 부혜령에게 넘겨주는 그런 꿈을 부혜령에 꿨습니다. 그 전에 부혜령이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서 들어오는 모습, 뭐야? 꿈이니까 괜찮네? 뭐 수트 입으니까 뭐 어떻네? 뭐 그러면서 또 와인 마시면서도 뭐 맨날 똑같은 니트만 입는데 그 패턴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의외로 꾸미는 스타일이네 하면서 뭔가 조금씩 부혜령이 서반에게 관심이 가고 예. 조금 더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듯한 빌드업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밥도 같이 먹자고 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게 혹시 만약에 진짜 뜬금없지만 이 둘이 이 둘이 부혜령과 서반이 불륜 같은 걸 좀 하게 된다면 어떨까? 나중에 예. 그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이득일까요? 판사한테 어떤 다른 무게가 이제 쥐어질 수도 있겠고 판사연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판사연과 부혜령 이 둘 사이에 어떤 새로운 변환점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임성환 작가님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서반이 개를 부혜령에게 줬다? 태몽 아닐까? 초반에 판사연이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태몽책을 찾아보고 막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태몽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혜령과 서반이 실수로 같이 하룻밤을 지내고 애가 생긴 거죠. 아하.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좀 너무 같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가능성은 이미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만 해요. 그러면 우리 50대 부부 박혜륜과 이시은 부부에게로 가보도록 하죠. 이 50대 부부는 네. 뭔가 전화에서는 봉합이 된 듯 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봉합이 터져버렸죠. 그렇죠. 술에 취해서 돌아온 박혜륜이 갑자기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시은에게 자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봉합됐던 거를 그냥
터트려버린 거죠. 네네네.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충격받은 이시은은 문을 잠그는데 눈치 없는 아들은 와가지고 야식 달라고 하고 여기 공연 봐달라고 하고 막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해요. 예. 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상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시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건들지 말고 아이들을 지키는 선에서 우리 관계를 좀 마무리 짓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와서 말 걸고 이런 씬들을 좀 넣은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뭐 가능하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될 수 없게 됐죠. 지금 딸인 향기가 눈치를 채버렸어요. 알아버렸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하잖아요. 반포공으로 나와. 몇 시까지. 맞짱 뜨는 것처럼. 맞짱 뜨는 것처럼. 거의 그러면서 향기가 마트에서 봤던 회상씬을 보여주면서 이제 엔딩이 됩니다. 그렇죠. 이 향기가 마트에서 우연히 박혜륜 자기 아버지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옆에 동승하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 동승한 여자 실루엣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있죠. 이게 향기의 친구랑 이상하게 구도를 잡아놓은 한 장면 때문에 처음에요? 와, 이거 향기 친구랑 불륜 아니야? 그럼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박혜륜이 학생이랑은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라고 하면서 못을 박은 게 마트에서 옆에 동승자에 있는 실루엣을 봤는데 학생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옷도 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민영, 이매영, 송지인 셋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그거가 깨졌네요. 저번 리뷰 댓글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혹시 박혜륜이 동성연애자 아닐까? 그쵸. 뭔가 동성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일제 여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조금 의심해봤던 동성연애설 이런 거는 깨져버린 것 같고 깨지고 또 하나의 댓글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동생인 박효린이 죽은 건데 동생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대신 동생인 척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친 거야. 가정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을 접으려고 하는 건데 이 눈치 없이 이시은이 이렇게 붙잡는 거야.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노민 배우가 나오는 씬마다 뭔가 사람의 느낌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댓글을 보고 나서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집에서는 동생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여기서 나가면 나는 진짜 원래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밝은 모습이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설. 그렇죠. 가설이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설을 세울 만한 것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저게 좀 더 재밌는 가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고편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이시은이 그 사피형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사를 했어요. 우리 남편 여자 있었다. 이제 향기가 알고 그거 안 들어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혜령이 그때 이제 와인 마시면서 했던 자기도 모르게 던졌던 그 얘기가 맞아버렸죠. 작가님 남편 바람 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피형한테도 얘기했죠. 너무 남편 믿지 마라, 의심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혜령이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불신의 씨앗들을 이제 심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로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혜륜이 갑자기 화를 내는 장면이 또 있어요. 박혜륜과 이시은이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향기가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전노민이 대노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밥을 굶겼어? 월급을 탕진했어. 단 한 번에 허물이고 잘못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불륜을 굉장히 사소한 잘못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죠. 좀 적반하장이죠. 그렇죠. 적반하장의 끝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장면이 가장 클 것 같은데 부혜령이 라디오 DJ를 하던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합니다. 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오셨나요, 뭐가? 이거 피토했다. 딱 이거다. 그렇지. 임성환 작가의 작품에서
피를 토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죽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심장마비해서 임팩트 한 번 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서양, 네. 이제 사피형의 모친도 이제 곧 죽을 예정이야. 그렇죠. 그런 와중에 부해령에게 피토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임성환 작가 네. 작품에서는 누군가 피토하고 암 걸리고 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해령이 암에 걸렸다. 그냥 암 걸렸다. 암 걸리는 이 드라마에서 암 걸린 부해령이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스피드를 낼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거 아닐까요? 이 부해령의 꿈꿈이 받은 개가 태몽이 아니라 암을 받았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새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인 암세포가 들어왔다. 그렇죠.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근데 이제 부해령이 그렇게 되면서 서반이 위로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둘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죽으니까 아이도 못 가지고 내가 늙어서 판사연에게 복수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그럴 거면은 나도 누군가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틀 수가 있는 이제 여지를 준 거죠. 하나의 그런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법이다. 갑자기 이렇게 틀어서라도.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는 이제 부해령이 지금까지 얕은 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뭔가 생방송 도중에도 피토하는 걸 연출을 하면서 판사연이 어떻게든 자신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아니면 좀 더 판사연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판사연의 부모님이 그걸 알게 된다면 너는 지금 조강지처를 피토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부해령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혼녀라는 딱지예요. 네.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지금 이혼당하면 이혼녀라는 딱지를 왜 내가 짊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피토하는 장면을 라디오에서 보여주고 보이는 라디오였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아주. 부해령이라면 가능하고 임성환 작가라면 암을 줬을 건데 자, 과연 우리는 다음 주에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결혼 작사, 이혼 작곡 5에서 6회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즐거워요. 이거 엄청 다이나믹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할 얘기가 있고 재밌게 이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들에 지금 생각보다 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조금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더 많이 눌러주시면 진짜 저희가 좀 힘내서 네.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깜짝 놀란 거는 저희가 구독자 수를 가려놨는데 그거를 열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저희 구독이 절실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랑 함께 계속 이 드라마 재밌게 리뷰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아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